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요,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본다든가 여러 가지 돈 관리를 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유리한 시점에서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쫓기는 입장에서 재테크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오늘 제 토크 주제는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재테크에서 급한 쪽이 되면 무조건 불리하다. 그냥 불리한 정도가 아니고 무조건 불리합니다. 예,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급한 쪽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경우로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임대 만기가 됐을 때 갑자기 이제 만기일에 임박해서 집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도 일종의 쫓기는 입장에서 재테크를 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들 정말 많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꺼내 볼 수 있는데, 자,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은 좀 여유 있게 재테크를 위한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과정에서의 스케줄적인 차질을 빚지 않게 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모으고 불리고 지켜가는 이 모든 과정이 꼬여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현금 흐름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게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자, 학창 시절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스케줄이 잡아 있다 하더라도 막상 시험 치를 때가 다 되어서야 전날 밤에 밤새워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결국은 충분히 공부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다 보니 성적이 어떻습니까? 쫓기는 마음 때문에 제대로 문제도 못 풀고 연필 굴리면서 그렇게 이제 시험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느긋하게 미리미리 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재테크를 관리하거나 돈에 관한 스케줄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쫓기는 상황에서 재테크 결정을 하지 않게 되는데, 쫓기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어떤 과정에 따른 결정은 고사하고 가격 또한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딜을 하게 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준비했다면은 큰 부담 없이 재테크 관련한, 돈 관련한 그러한 스케줄을 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간에 임박해서 지금 화면상에 카툰처럼요, 쫓기듯이 돈 관리와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대표적인 상황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쫓기듯 전세와 집을 알아보는 분들입니다. 자, 2013년하고 2015년에 전세 대란이 났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제 주변 지인들도 이제 전세 물건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이사 가라고 해서, 혹은 전세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 직전부터 해서 전세값이 상승하는 조짐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지인들한테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미리 집을 알아본다든가, 아니면은 마음의 결정이 있다면 그 시점에는 또 집 가격도 지금처럼 막 비싼 값이 아니고 좋은 가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서 언급드린 이 카툰에 보이는 저 사람처럼 시간이 임박해서야 이제 전세 물건 알아볼까, 이제 집 어떡하지 하면서 시간이 다 되어서야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결국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은 재계약을 하려면 엄청난 돈으로 올려줄 테니 그 가격에 계약을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다른 전셋집을 알아봐도 내가 원하는 조건에 어떤
물건을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가격 자체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여러모로 사면 초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2013년, 2015년에 제 지인들 중에 대다수가 저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만약 미리미리 대비를 했거나 혹은 뭐 다른 뭐 아예 집을 그 당시 샀었다라면 여유 있게 뭐 유리한 가격에서 뭐 집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전세 가격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쫓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뭐 쫓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리한 가격은커녕 상상조차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르는 호가에 쫓겨가는 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뭐 단순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돈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있지만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쫓아가는 입장에서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투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어떤 투자처이든지 간에요. 주식 투자든 펀드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등등등 모든 투자 시점이 내가 쫓기듯이 투자를 하게 될 때는 이건 뭐 내가 원하는 가격의 딜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오히려 불리한 가격으로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투자 같은 경우 사람들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투자를 안 해요. 어떤 투자 대상이든지 간에 가격이 하락할 때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전세 대란대도 제 지인들이 투자 가격이 이제 쭉 하락하니까 뭐 투자 목적이 됐든 그때 매입하면은 딜을 하기 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때 당시 아마 거래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집주인한테 얼마 깎아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면서 깎아주던 게 그 시절이었어요. 마지막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은 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도 엄청난 가격으로 뛰어드는 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뭐 투자 목적으로 뛰어든다고 해요 요즘은.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불리한 가격이죠. 이는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고 주식 시장, 뭐 펀드 시장 모든 곳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뒤에야 사람의 본능은 투자해라 그런 명령을 머릿속에 내리게 되는데 그때 돼서는 오히려 상투를 잡게 되고 반대로 손실만 쌓이게 되는 그러한 투자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제대로 하고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면요, 남들보다 먼저 쫓기지 않게 재테크를 하셔야 됩니다. 쫓기지 않게. 쫓기지 않게. 제가 계속 이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쫓기지 않게 모으고, 쫓기지 않게 불리고, 쫓기지 않게 지키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게 되면요, 뭐, 재테크 측면, 뭐, 앞서 언급드렸던 거주 문제뿐만 아니고, 투자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미리미리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금을 좀 적립을 해둔다든가 하면은 갑자기 식구가 아프더라도 뭐 갑자기 어떤 예금을 깬다든가 어떤 투자 자산을 깨가지고 병원비에 투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비상금에서 여유 있게 투자할 비상금으로 쓸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면 쫓기지 않게 돈 관리를 하면서 효율적인 재테크를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대다수가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소수, 그리고 대다수는 아몰랑입니다. 아몰랑.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결국은 재테크에서 불을 불려가는 것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하면서 닥쳐서야, 눈앞에 일이 닥쳐서야 그때 가서 어떡하지 저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여러분들 준비하신다면 투자 그리고 모으는 과정, 불리는 과정 모든 면에서 재테크는 매우 편안하게 거침없이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재테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재테크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말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